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대건님, 제이슈퍼걸님, 아마란스님, 원에이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설마 했는데 기어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엔비디아 이야기와 또 요즘 나날이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서 폼이 너무나도 좋은 기업들인 퀄컴과 TSMC 이야기,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반도체 섹터 분위기와는 달리 어제 빅테크 기업들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다 안 좋았습니다. 얘네들은 또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경제지표는 소매 판매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또 전월 수치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으로 하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최근 계속 소비 지표가 썩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약간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경기 침체나 둔화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었고, 또 45분 뒤 발표된 산업 생산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산업 생산 수치가 좋게 나왔다는 건 제조업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 연관성이 깊은 기업들, 예를 들면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애들 입장에선 요즘 소비 관련 지표들이 계속 둔화 추세로 나오는 게 상당히 거슬리죠. 왜냐면 광고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광고는 소비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를 바라는 채권 입장에선 나쁘지 않죠. 소비 심리가 둔화하고 있다는 건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소리와도 같으니까요. 그래서 채권은 환호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새벽 2시에 있던 20년물 국채 입찰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시총 1위에 등극한 엔비디아 이야기 좀 해보자면요. 사실 어제 상황만 보면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뭔가 특별한 호재 뉴스가 뜬 건 없었어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뭐 엔비디아가 이런 보고서 나온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그냥 시장에서도 크게 환호할 만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보합권에서 하락을 맴돌았습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엔비디아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냐?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제도 퀄컴과 TSMC의 호재 뉴스가 들려오며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수혜를 입은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엔비디아 매수 심리를 자극했냐면요. 이렇게 반도체주가 좋은 상황에서 반대로 빅테크들은 주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시총 1위 경쟁자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진했던 부분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비디아 이러다 진짜 1위 할 수 있겠는데? 야,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들어가면 기관들에서 종목 비중 리밸런싱도 다시 하면서 돈이 순식간에 더 들어올 수 있잖아 라는 심리가 퍼지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가 결정적으로 왜 나오게 됐냐면요. 자산 규모가 98조 원 정도 되는 기술주 ETF인 XLK가 있어요. 나름 꽤 큰 규모죠. 근데 이 ETF가 매수하는 종목 비중을 보면 시총 1, 2위까지는 자산의 무려 20% 정도를 매수하고 3위는 5% 정도밖에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위에 머무느냐 1, 2위에 머무느냐에 따라 투입되는 돈의 액수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치 로또 1등과 2등 당첨금 차이가 하늘과 땅인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갈 경우에 다음 주 초까지 13조 원어치의 주식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갈수록 더 탄력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애플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죠. 13조 원을 가만히 있다가 날리게 된 거니까.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의 상승과 애플의 하락에는 이런 스토리도 있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애플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 싶으면 자사주 매입이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주가 방어를 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는 주역인 퀄컴과 TS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둘은 또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들고 가는 종목들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어제 퀄컴에 어떤 호재가 또 들려왔냐면요. 퀄컴이 삼성 갤럭시 S25의 유일한 SoC 공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수율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엑시노스 2500이 출시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에 퀄컴은 폭등을 했고요. 또 이 소식은 TSMC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퀄컴의 칩을 TSMC가 생산하기 때문에 퀄컴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TSMC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SMC 기술력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안 좋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수율 문제가 불거지면 시장에서 TSMC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그래도 삼성이면 전세계 파운드리 2위씩이나 하는 기업인데 그런데도 저렇게 1위 TSMC랑 기술력 차이가 심하네. TSMC가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심리가 퍼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 TSMC 주가가 계속 잘 나가는 건 그만큼 다 이유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제가 TSMC라는 기업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요. 여긴 모호함이 없어요. 애매함이 없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기업의 특징일 수밖에 없기도 한데, 그러니까 다른 기술 기업들의 경우엔 미래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내놓을 거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이런 약간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펌핑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TSMC는 그런 게 없이 오로지 다 그냥 그때그때 수치와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이번에 우리 이만큼 수주 들어왔고 이번 달 매출만 이만큼 증가했어. 아이고, 엔비디아가 주문량을 더 늘리네. 야, 애플 아이폰도 대박났대. 우리한테 주문 더 들어올 거야. 뭐 퀄컴도 이번에 최신칩 대박나서 주문량을 더 늘린대.
보인다고 아이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그냥 TSMC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실적으로 바로바로 치환이 됩니다. 물론 TSMC 정도 되는 기업이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도 주가에 녹아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거품의 정도가 다른 기술 기업들에 비해선 훨씬 덜해요. 실적대로 평가받는 아주 담백한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MD는 회사 데이터가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어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